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요. 저희 외갓집이 전라북도 완주예요. 근데 이제 엄마가 어린 시절에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, 엄마가 살던 동네에 초등학교라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대요. 옛날에 시골 살던 분들은 지금처럼 막 그렇게 학교가 다닥다닥 뭐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학교 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걸어서 다니는 거는 그냥 뭐 되게 평범했대요. 다 그렇게 학교를 다녔대요. 그때 엄마도 학교까지 1시간은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걸어서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요. 그래서 엄마는 그 학교에 나가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았다고 합니다. 공부하는 건 좋았는데 너무 머니까. 그치만 저희 엄마가 학교가 멀기도 멀었는데 엄마가 진짜 학교 가기 싫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다. 뭐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랑 같은 학년 같은 반에 엄마보다 나이는 1살이 많은데 정신이 조금 이상한 언니가 하나 있었대요. 그 외갓집 앞 동네에 있는 산을 넘어서 등교하는 언니였는데, 그 언니라는 사람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암암리에 다 알고는 있었대요. 대충 저 언니가 어느 집안 사람이다라는 건 대충은 다 알고 있었는데, 일단 선생님은 애들한테 공공연하게 그런 거 말했다가 애가 따돌림을 당할까봐 말씀을 안 하셨대요.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부모들 직업 물어보고 애들 앞에서 그거 막 말하게도 하고 막 하잖아요. 근데 그 언니만큼은 굳이 언급을 안 했는데, 그 언니가 그 앞산 너머에 있는 무당집 딸내미였대요. 그리고 그 무당이랑 언니 단 둘이 살고 있는 집안이었대요. 아빠 없이. 아무튼 그 언니가 학교에 등하교하는 모습은 뭐 그냥 애들 섞여가지고 평범했대요. 언니가 조금 정신이 이상하다곤 했는데, 그렇다고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시골 미친 여자, 우리 막 어르신들 미친년이라고 하잖아요. 머리에 꼭 꽂고 하는 그런 미친년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했대요. 그냥 가끔씩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창밖 보다가 선생님한테 꾸중 듣는 정도? 그리고 공부도 상당히 잘했대요. 꽤나 잘했대. 그럼 왜 그 언니가 조금 정신이 이상하다고 했냐? 희한하게 하늘에서 먹구름이 드리워오면서 좀 우중충해지거나 날씨가 비가 오기 직전이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이 되면은 갑자기 교실 밖으로 나가서 막 운동장이랑 학교 뒤뜰 같은 데 가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그랬대요. 갑자기 교실에서 갑자기 사라져서. 그리고 개나리밭이나 막 진달래 꽃밭 같은 데 가서 혼자 야야 야야 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그러다가 방과 후가 되면, 애들이 학교에 얼마 안 남았을 때가 되면 또 학교 뒤뜰에 있는 변소에 가가지고 막 하나둘씩 문 열어보고 그 문 안에 대고 혼잣말도 하고 중얼거리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랬대요. 근데 조금 희한한 점은 변소에 가서 한번 춤을 추기 시작하면은 5분 10분 추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갔다가 그 언니가 춤을 추는 걸 발견했어. 그 앞에서 막 미친년 신들린 것 마냥. 그리고 막 청소 다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변소에 들려서 볼일을 보려고 그러면 그때까지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지.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어릴 때는 유독 겁이 많았는데, 언니가 막 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흐린 날마다 그러고 있으니까 더 학교에 가기 싫은 거죠. 학교에 가면 그런 언니가 있으니까.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사람들은 뭐 굳이 입 밖으로 꺼내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언니가 무당집 딸내미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춤추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엄마 또 1시간 동안 집에 혼자 가야 되잖아요. 걸어가야 되잖아. 시골은 또 날씨 우중충하면 되게 무섭다 보니까 엄마는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나 진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무서웠다 어릴 때. 엄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언니가 사라질 때면은 선생님도 그렇고
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다 같이 교실 밖에 나가서 그 언니가 어디 갔는지 막 이렇게 찾았대요. 그런데 대체로 그 언니를 발견하는 곳이 열의 9은 항상 그 학교 뒷뜰에 있는 변소에 가서 발견을 했대요. 그리고 이제 그 언니를 발견할 때면 항상 이제 변소 문을 열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고, 또 어떤 날은 변기에다가 얼굴 파묻고 막 뭐라고 하면서 얼굴에 잔뜩 그 분변을 묻히고 있기도 하고, 그러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서 있었대요. 옛날에는 화장실 다 그 똥 퍼야 되는 푸세식이었으니까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, 엄마랑 친한 또래들이랑 막 술래잡기 하고 뛰놀고 하다가 학교 건물 앞에 있는 그 화단 같은 데서 뛰놀다가 막 꽃밭을 좀 망쳤나봐요. 발로 화단 막 꾹꾹 눌러놓고 막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혼났대요. 야단을 맞고, 야, 너네들 오늘 방과 후에 교실이랑 복도 다 청소하고 가, 이래가지고 엄마랑 그 뛰놀던 패거리들 해가지고 방과 후에 남아서 교실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. 교실이랑 복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, 그때가 이제 늦은 가을날이었대요. 근데 뭐 비가 올려는 건지 그날도 조금 뭐 우중충했대요. 좀 어두운 날이었는데 한참 막 방과 후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떤 아줌마가 정신없이 막 학교로 달려오더래요. 운동장 통해서 달려오더니 교실에 남아있는 저희 어머니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는 막 뭐라고 중얼중얼 막 얘기를 하더래요.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 아줌마가 털썩 이렇게 주저앉더래요. 뭐가 사단이 났다 하는 식으로 탁 주저앉는데, 이제 한복 입은 아줌마라고 말은 했지만 다들 암암리에 그 언니 엄만가 하는 눈치는 채고 있었죠. 아무튼 그 아줌마가 털썩 주저앉고 나서 선생님들이 엄마랑 그 청소하고 있던 친구들한테 너희 그 언니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? 하고 묻더래요. 그러자 엄마랑 같이 청소하고 있던 다른 같은 반 친구 중에 하나가 오늘 마지막 학교 방과 후에 화장실 갔다가 그 언니 변소 마지막 칸에서 막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걸 봤다 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청소하고 있던 친구들, 그리고 선생님이랑 그 아줌마랑 해가지고 학교 건물 뒤에 있는 그 변소로 다 같이 간 거예요. 변소에 가서 보니까 제일 마지막 칸 변소 문이 열려 있는데, 거기 마지막 칸 변소가 똥퍼를 안 한 지 오래됐나 봐. 그래서 분변이 거의 뭐 변기 끝까지 차 있었는데, 그 분변 위에 사라진 언니가 오늘 등교할 때 입고 왔던 옷이 이렇게 포개어져서 올려져 있더래요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엄마도 지금 와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, 그 언니가 과연 거기에 빠졌을까? 라는 의심이 드는데,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언니의 옷이 거기 놓여 있고 언니가 지금 뭐 증발한 듯이 학교 주변에서 안 보이니까 거기에 빠졌나 보다 하고, 선생님이랑 학교 수위 아저씨랑 해가지고 그 막 삽자루 같은 거 가져와서 똥을 푸기 시작했대요. 혹시 거기 빠졌나 싶어서. 그러다가 이제 막 그 아줌마는 완전 넋이 나가 있고 뭔가 긴급 상황처럼 그렇게 똥 푸고 있으니까 방과 후 남아있던 애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다 같이 막 똥을 파냈는데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대요. 그러다가 그 분변 위에 포개어져 있던 언니의 옷가지를 펼쳤는데 거기에 손톱 발톱이 손발톱 정리한다고 자르고 남은 그 손톱 발톱이 아니라 마치 통째로 손발톱을 뽑은 것처럼 진짜 이렇게 뿌리까지 있는 손발톱이 그 포개어진 옷 안에 그 손발톱이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다들 기겁을 했지. 아무튼 그 이야기 듣고 저도 되게 소름이 돋았는데, 아무튼 그날 이후로 그 언니가 학교에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는데, 대신 그 언니의 엄마로 보이는 그 무당이라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 아줌마가 가끔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학교에 찾아왔어요. 그러다가 겨울방학이 지나고 이제 개학을 하고 나서 봄철이 되고 나니까 그 아줌마가 더 이상 학교에 안 찾아오더라고요. 그 엄마가 안 보이니까 이제 애들이 그 엄마는 어디 갔자고 궁금해진 거예요. 그래서
그 무당과 같은 마을에 살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혹시 뭐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? 하고 물어보니까 같은 동네 살던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래요. 겨울방학 때 얘긴데, 그렇게 언니가 없어지고 나서 그 무당집에서 겨울 내내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그 무당 아줌마가 아이고 내 자식, 아이고 내 자식, 내 자식 살려내라, 내 손톱 발톱 다 뜯어줄 테니까 살려내, 막 이러면서 막 징도 치고 꽹가리도 치고 막 동네가 소란스러웠대요. 근데 이미 뭐 그 동네에서는 딸내미 사라진 게 소문이 났겠죠. 그래서 아유 오죽 속상하면 저러겠나 하고 이제 동네 사람들도 이해를 했는데, 어느 날 갑자기 꽹가리 소리도 징 소리도 그리고 아줌마 막 통곡하는 소리도 없이 조용하길래 뭔가 이상하게 여긴 그 마을 이장님께서 한 번은 그 무당집 마당 넘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, 그 무당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뭐라 그러죠? 그 무당들 기도드리는 신당, 그 방 중간에 잘 개어진 하얀 천이 있었는데 그 위에 손톱이랑 발톱을 그냥 생으로 다 뽑았는지 피가 맺혀 있는 손발톱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, 그 위에 그 아줌마가 손끝이랑 발끝에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목을 매달고 있었대요. 목을 메고 죽어 있었대. 아무튼 그 사건 뒤로는 그 뭐 아줌마도 죽었고 딸내미도 어디 뭐 증발했는지 뭐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고, 그렇게 엄마가 졸업하고 그 마을 떠날 때까지 그 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. 엄마가 시집 가고 할 때까지도 한 번도 그 언니를 만난 적이 없었대요.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엄마가 이제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저를 가졌을 때예요. 엄마가 이렇게 배가 잔뜩 만삭이라서 거의 뭐 출산 얼마 안 놔두고 있을 때였는데, 그때 엄마가 이제 외갓집 간다고,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니까 지금 저희 할머니죠. 할머니 뵈러 간다고 그 외갓집에 가던 길에 엄마가 어릴 때 그 동네 살던 동창 만나겠다고 먼저 이제 동창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, 그 가던 길 어귀에 막 징치고 꽹가리 치는 그런 굿판 소리가 나더래요. 뭐 서울에서는 흔치 않은데 시골 살았던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래요. 엄마가 시골에서는 굳이 뭐 귀신 들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굿을 안 하더라도 그냥 마을 잘 되라는 의미로 굿도 많이 하고 그런대요. 그래서 엄마도 아 뭐 굿 같은 거 하나 보다 싶어서 잠깐 멈춰서 그 인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대요. 그래서 아줌마들 아저씨들 막 서 있는 데를 틈을 비집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굿을 하고 있었대요. 근데 보니까 원래 보통 무당들이 좀 시골은 좀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있는데, 엄마 또래로 보이는 어떤 무당이 되게 예쁘장한 무당이 막 이렇게 덩실덩실 뛰고 있더래요. 그래서 엄마가 그 장면을 서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펄쩍펄쩍 뛰던 걸 멈추고 고개를 살짝 돌려서 엄마를 보더래요. 엄마를 보더니 걸어서 다가오더래요. 근데 그 눈빛이 뭔가 째려보거나 뭔가 나쁜 걸 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무당치고는 되게 눈빛이 온화했다고 해요. 그렇게 엄마한테 다가오더니, 엄마 배가 그때 만삭이라 그랬잖아요. 이렇게 잔뜩 부른 엄마 배를 손으로 쓰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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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래요. 그러더니 하는 말이 멋진 아들이네. 너는 이런 데 오는 거 아니야. 아가야 예쁘게 커.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. 마치 뱃속에 있는 게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듯이. 근데 그때 엄마가 진짜 깜짝 놀랐대요. 문득 스쳐가는 기억과 함께 엄청 깜짝 놀랐대. 왜 그런지 여러분들 좀 감이 와요? 만삭인 엄마의 배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그 무당의 손이 손톱이 하나도 없는 손이었대요. 그러더니 다시 웃는 얼굴로 엄마를 씩 보고 웃더니 제자리로 가서 막 이렇게 다시 굿을 하더래요.
그리고 나서 정확히 보름 후에 제가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. 엄마가 이제 외갓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. 엄마, 나 오다가 막 구판 봤는데 어릴 때 없어졌던 그 언니 기억해? 그 언니가 저기서 구슬하고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뭔가 알고 있었다는 듯이 되게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. 아휴, 안 그래도 그 몇 주 전에 그 동네 점순이네가 뭐 그 얘기하더만. 할머니 진이라는 그 점순네라는 그 가족이 혹시 어렸을 때 없어진 개 아닌가 싶어가지고 혹시 어릴 때 누구 아니야 했더니 다른 대답은 안 하고 나 그냥 엄마가 살려줬어 막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. 도대체 그날 언니가 왜 사라졌으며 사라진 걸 어떻게 알고 그 아줌마가 학교에 찾아왔으며 도대체 무엇을 점지하고 사단이 났다면서 그렇게 찾아왔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 두 사람 말고는.